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다우는 0.03, S&P 500도 0.03, 나스닥은 0.19로 각각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 참 지루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와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편에서는 성장주로 갈지 가치주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눈에 띄었고요. 제가 SOXL 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잘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표로 TSM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TSM 꼭 기억하라고 한 주가 120불, 아래 매수점은 전에 잡아드렸었고요. TSM이 단기 멘탈은 109불 75 부근이었는데 지켜주고 상승하니 SOXL도 잘 지켜주고 TSM이 120불까지 상승해주니 SOXL도 상승해주고, TSM이 120불 부근이면 보통 SOXL이 상승을 해주면서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TSM이 120불에 올라서서 내려오지 않으면 SOXL은 더 올라갈 여력을 갖게 되겠죠. 여기에서 올라서고 내리지 않고 이런 부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트를 보지 않으셔도 주식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포트폴리오나 관심 종목의 주가를 계속 주시하셨다면 눈에 들어오는 주가가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속 120불 근처네, 살짝 내리는 거 확인하고 볼일 보다가 다시 확인하면 119불 90 그리고 올라서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 꼭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가를 관심 있게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어제 오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별로 여행이나 경제활동 제한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행주나 항공주들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또 여기에 보잉이 장거리용 항공기 승인을 추진 중인데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악재도 나와주고요. 하지만 이럴 때는 기술주, 빅테크주로 눈이 돌아가겠죠. 엔비디아는 암 인수 추진하고 있고요. 영국 업체인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페이스북은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우선 단기적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성장주 쪽, 빅테크 쪽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금리를 내리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거나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부분이고요. 연준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성장주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달러를 높이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시켰고 올라가는 금리도 안정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금리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내려오는 이유가 누군가는 사고 있다 라고 해서 그게 중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미국 국채는 누군가는 계속 사게 될 거예요. 우선 중국도 계속 매입을 할 거고, 그리고 많은 신흥국들도 미국 국채 매입을 시작할 거예요. 이유는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신국에 투자했던 돈들을 걷어들이고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둘 수 없으니까 어딘간 써야 하니 미국 국채를 계속 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에는 계속 현금이 들어온다. 또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현금이 많은 빅테크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반대로 현금이 없거나 지금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야 하는데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경쟁이 심해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현금이 많은 튼튼한 회사가 주가 상승을 이어가겠지만 여지껏 그냥 이익도 없고 현금도 없는 기대로만 올라온 종목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은 합의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 없으면 거부할 생각이 없을 것이고 지금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합의가 경제적으로 많이 끌어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고용지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이 안 돼서 돈을 더 주고 사람을 구하려 하니 임금 상승이 되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9월부터는 구인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금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심지어 제 친구가 이사를 해야 해서 이삿짐 센터를 불렀는데 일할 스페니쉬가 없어서 3명이 와야 하는데 2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디맨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스페니쉬 구하려고 스페니쉬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가격 이야기 하는데 더 부른다는 거예요. 핸디맨 분들은 기존 가격보다 조금 낮춰서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을 일 시킬 때는 단가가 맞아야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일당을 비싸게 부르니 단가가 안 맞아서 2명 쓸 거 1명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에어컨에 히터 고치는 친구도 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했는데도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보조금 받는 게 잘 받으면 연봉 3만 불 중반, 4만 불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은 보통 2만 불, 잘하면 2만 5천 불 정도 하고, 그 아래의 소득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조금으로 충분히 일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철저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보조금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임금 상승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 상승된 돈을 현금으로 받으니 아마 지금 전에 벌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벌 거예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회사한테 체크 안 받고 현금 주면 일하겠다 하면 먹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도 안 한다고 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고용지표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은행주 관련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배당을 2배로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요. 제가 은행주 매수점 알려드리니까 거기까지 하락하나 보자 라든가, 제가 하락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증시뉴스 자주 보고 돌려보고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와 증시는 또 다른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넓게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매수점을 여러 개 드린 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 분할 매수 하시라, 그리고 제가 오래 주식하면서 봐온 자리인데 거기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선 조정이 오게 되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으니 안심하시라, 이런 이야기 해드린 거지 거기까지 가라 비나이다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호재가 아니라고 해서 호재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린일 때 은행주 좋다 해서 엄청 사고 물려서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웬걸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듣게 된 게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통 다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준비를 해놔요. 잘 준비해서 통과하면 평타지만 통과 못하면 악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쵸? 통과 못한 곳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발표가 호재로 많이 작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더 중점을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과열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은 2층 집이긴 한데 보통 위에 방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천장이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펫도 깔려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카펫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먼지 많다고. 하여튼 이런 크기의 집 가격이 3, 4년 전에 이런 집 가격 정도로 올라서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집 가격도 지금 높아졌지만 3, 4년 전에는 이 정도 가격 받으려면 부엌이나 화장실 정도는 리모델링도 하고 2층 천장에 각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리모델링도 반만 하거나 아예 안 했는데도 저런 집 매매가로 나오는 거죠. 심지어 빨리 나가요. 한국 부동산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건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미국 동부 쪽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4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연율 기준 14.6% 상승했는데요. 20개 도시 가격지수도 올랐고요. 그래서 채권 매입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월 1200억 달러 채권 매입하는데 400억 달러 정도가 주택 관련 채권이에요. 테이퍼링 시작하면 아마도 주택 관련 채권이 먼저 축소될 것이라서 주택 과열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27.3 나왔고요. 예상이 120 정도였어요. 이건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항체가 형성되었다 하는데 8명 대상으로 한 거라 큰 실험은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증시가 쉽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미국이 월요일에 쉬게 되면 전주 목요일부터 휴가를 떠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수세는 당연히 들어오는 게 적을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못 잡거나 심한 차별화 장세로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전체 증시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멘탈 잡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